파시스트 군부 쿠데타로 스페인은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군부 세력이 공화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중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은 공화정부의 편에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군부 파시스트와 맞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병대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적은 파시스트만큼 위협적인 내부에 있었습니다. 1936년 스페인의 공화주의자와 좌익 세력은 보수 세력과의 치열한 선거전 끝에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공화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민주개혁을 약속했지만 대지주와 자본가, 종교계 군부 세력은 노동계급의 힘이 커가는 것을 우려했고 이를 공산혁명의 전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부 세력은 공화정부에 대항하여 모로코 및 스페인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노동조합 정당으로 조직된 공화정부 지지자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파시즘 세력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은 한 영국인 공산주의자가 스페인 민병대에 가입해서 파시스트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주택가에서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물론 너무 고령인 탓에 이 노인은 곧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노인의 손녀딸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천천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알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데이빗 카.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이었던 1936년으로 돌아갑니다. 젊은 청년 데이빗은 약혼녀와 함께 리버풀의 한 극장에서 어떤 연설을 듣습니다. 강연자는 스페인 시민군에서 파견된 남성. 현재 스페인 내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공화파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스페인 군부의 쿠데타와 이를 막으려는 스페인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잔인하게 민중들을 탄압하는 군부 세력에 관한 연설인데 공산주의자였던 데이빗은 이 강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정이 생겼는지 느닷없이 약혼녀에게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약혼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향합니다. 열차 안에서 마르크스 노동자당 시민군 일행을 만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어듭니다. 이미 철도 노조도 시민군의 편이었습니다. 드디어 스페인 민병대에 입대한 데이빗. 총이 없으니 강목으로 허술하게 제식교육을 받지만 뭐 이래서야 어디 프랑코의 정예 병력과 맞설 수 있을까요? 훈련을 제대로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군민군과 맞서는 전선으로 향합니다. 이 민병대원들 정말 이곳저곳에서 온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군요. 국적을 불문하고 스페인 민병대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민병대의 지휘관은 비달이라는 노동자 당원입니다. 그리고 제법 정규 병력 같은 구색도 갖추는데 어디나 그렇듯 로맨스도 존재합니다. 데이빗은 이 험한 전선에서 열악한 보급과 거친 식사에도 하나하나 적응해갑니다. 데이빗은 이곳에서 여성 민병대원 블랑카를 만나는데 약혼녀도 있는 주제에 작업 좀 걸어보지만 애인이 있다는군요. 블랑카의 애인은 아일랜드 출신의 쿠간이라는 민병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군 포로를 생포했는데 이 국민군 장교는 군부가 장악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파시스트의 공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드디어 민병대원들은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총격전을 벌입니다. 파시스트 국민군들을 거의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블랑카의 애인인 쿠간이 저격수의 총에 맞습니다. 이 저격수가 누군가 했더니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는 무정부주의 청년들을 국민군에게 밀고해 처형시킨 전적도 있었군요. 성호를 긋는다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질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반달리즘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은 계속됩니다. 애인을 잃은 블랑카, 예상대로 데이빗의 위로를 받습니다. 쿠간의 장례식, 모두들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며 혁명의 의지를 다집니다. 이 마을에서 누군가의 집을 양도받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모든 개인의 자산을 집단화 재분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자기 자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80년대 학생운동을 연상케 하는 회의입니다. 같은 동지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타협점이 없는 이 회의, 결국 거스투표로 집단화로 결정됩니다. 공동체에서 다수결의 의사결정은 효율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단적이거나 몰 인정성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 와중에 데이빗과 블랑카는 은근슬쩍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민병대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공화파 정부의 주력 민병대가 없는 상태에서 스탈린 공산당의 지휘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서방 세계와 우호적으로 손을 잡고 싶었고 너무 혁명 정신이 강했던 이 민병대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거스투표 역시 혁명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입대원들에게 병기 사용을 설명하던 데이빗이 병기불량으로 어처구니 없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랑카의 추천으로 바르셀로나의 어느 숙소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랑카가 먼저 와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데이빗은 애초부터 민병대가 아닌 국제여단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국제여단은 스페인 공화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지원한 의용군인데 소련 스탈린주의가 코민테른의 지휘하에 있다는 이유로 무정부주의자나 노동자 중심의 민병대와 갈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블랑카는 데이빗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공화국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주의자와 노동자 계급 민병대 세력 간에 또 다른 내전이 발생한 거죠. 합쳐서 싸워도 모자를 판국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 스탈린주의 병사들이 한때 민병대였던 데이빗 바로 앞에서 민병대를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에 회의를 느낀 데이빗, 다시 민병대가 있는 전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랑카와 재회합니다. 다시 파시스트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스탈린 주의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으로 가게 된 민병대에게 이제 모든 보급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힘들게 사수한 진지마저 내어주고 이들은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병력을 수송하는 트럭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바로 스탈린주의 정부군이었습니다. No pienso obedecer esa orden. A partir de ahora esta compañía queda disuelta. Conspiración con los fascistas. 스탈린 공산주의자들답게 적과 내통한 죄를 주 레퍼토리로 삼는군요. 민병대원들은 저항해보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진압되고
끝까지 저항하던 블랑코는 정부군의 총에 맞고 신현준 씨에게 기대어 최후를 맞습니다. 1939년 블랑카의 장례식과 50년 후 데이빗의 장례식 장면이 중첩되고 노동자당 민병대가 해산되면서 파시스트들이 이 내전에 승리한다는 암시와 함께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랜드 앤 프리덤은 켄 로치 감독과 해리포터의 이안 하트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국인 공산주의자이자 실직자인 데이빗 카가 스페인 내전의 상황을 듣고 직접 스페인의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당 민병대에 가입해서 프랑코의 파시스트 세력과 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이빗 카는 사실 애초부터 노동당 민병대가 아닌 국제여단에 가입하길 희망했습니다. 당시 국제여단은 전세계 53개국에서 스페인 공화정부를 지지했던 대략 3만여 명의 의원군이었는데 이 중에는 영국 처칠 스상의 조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도 참전했는데 정예병력 같은 조직적인 군사행동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이들 중 자기 작품 소재를 찾거나 혁명이라는 거창한 대의에서 낭만을 찾기 위해 합류한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련 공산당 스탈린주의와 코민테른의 지원과 명령체계를 받고 있었고 나름 순수한 혁명의 기치를 걸었다고 자부하며 독립적으로 파시스트와 싸웠던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 노동자의 민병대와는 대립과 갈등 구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힘을 합쳐서 파시스트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이념 갈등이 심했고 서로 간의 작은 내전도 발생한 탓에 스페인 내전의 분위기는 프랑코의 국민군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1939년에 이르러서 공화국 정부는 프랑스로 도주하고 일부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는 그제서야 연합해서 프랑코와 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두 세력 모두 얄짤없이 프랑코에게 초토화됩니다. 프랑코는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4월 1일 스페인 내전 종결을 선언하고 좌익 세력에 대한 처절한 수청은 1975년 프랑코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민중들이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위정자들은 이를 간망하고 있었고 모든 이익과 기득권은 민중 간의 대립을 철저히 이용했던 위정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영화 랜드 앤 프리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